순서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또 패널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패널 토크는 자본시장의 공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해답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패널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의자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크가 끝나면 경품이 준비된 럭키 드로우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사용하실 리시버는 돌아가실 때 꼭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분이 40분 동안 패널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자본시장의 공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7분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를 맡아주실 분 후오비 코리아의 이상욱 이상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어서 블록피쉬 대표 케빈 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입니다. 체인 캐비넷 대표 홍상진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네, 이어서 후오비 캐피탈의 호울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링크 VC 코-파운더 창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네, 이어서 파운데이션 X 대표의 황성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FBG 네이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7분이 40분 동안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금 계속 자리를 지켜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후오비 코리아의 CFO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후오비에 조인하기 전에 원래 전통 VC에서 투자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ICO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알게 되었고, 이런 자금 조달 모델이 매우 폭발적인 성장성과 혁신적인 성격이 있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비에 조인하게 되었는데요. 네, 섹션 6 2일차 패널 토론 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분을 제외하고 외국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실시간 통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을 모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투자 기관이 통상 발행 시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로 1대1 문답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패널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크립토 투자 분야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청중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약 5분간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께 이제 질문 드리면 5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후오비 캐피탈의 호리 대표님부터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후오비에서 육성한 다수의 ICO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고, 맨 마지막 또 ICO 프로젝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고, 순서대로니까 이제 육성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好，谢谢主持人。
那我就用中文来回答这个问题。然后 네 번째 其 분. 实我们做这个其实投资只是一个方式啊，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은 投资这种方式来帮助到 이 방식을 통해서 项目在早期获得更 보다 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이 에코시스템 자체가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런 인프라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ICO 융자 모델 자체 블록체인의 아이템들은 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1, 2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면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샌들이라던가 지지자들은 그 성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보냐? 이 프로젝트 자체가 투자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뭔지 어떠한 로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VC를 투자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팀,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아이디어부터 시작되는데요. 집행하고 제품들을 런칭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핵심 인력들의 집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런 팀은 단단하지 않거나 서로 장점을 보완하고 이런 좋은 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팀워크를 보는 것입니다. 기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여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보는 것이 팀,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이 자체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변조 불가능하고 제3자가 필요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토큰을 발행할 때 과연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인가, 사용해야 하는 건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거나 혹은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그러면 그 코인 경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토큰 경제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런 에코시스템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여전히 많은 VC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VC의 케빈 쉬 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2018년에 ICO 시장 수익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에 ICO 시장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작년과는 다르게 18년 올해에는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필드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중국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과 18년에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 감독 차원의 다른 점인데요. 2017년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미국, ICO나 토큰 같은 것은 굉장히 새로운 펀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융합시켰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상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물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VC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업무 구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투자하게 되는데 IC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한 번에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점점 더 규모화가 될수록 많은 나라가 이 ICO나 이 거래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이 법정 통화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이 기존의 어떤 이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17년과 같은 호랑기까지는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열렬하게 ICO를 통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이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ICO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초기의 단계입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향후 2, 3년 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계적으로는 런칭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상력이 모두 고갈되고 이런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이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또 이런 토큰을 어떤 사람이 또 쓰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투기에 머물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에서 어떤 이런 이익을 분배하는 모델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금융 기반이 존재하지 않고 룰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 룰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의 발전은 조금 어렵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충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현상은 저는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투자 기관에서 봤을 때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기술이 이끄는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 투기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ICO 시장이 17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저조한 이유는 예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가 지금 생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시장의 그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그런 투자 논리들이 아직까지 뭐 실현되지 못하면서 그런 투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자율적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링크 VC의 짱리 대표님께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많은 이제 이른바 스캠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제 건전한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좀 매우 비싸다,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또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프로젝트의 이제 좋은 프로젝트, 나쁜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 VC의 정리입니다. 링크 V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산업에서 꽤 오래 능력이 긴 회사입니다. ICO에 거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으로 발전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이 버블은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파트너들이 이 산업에서 일을 했었고, 또 저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이 프로젝트를 판단을 합니다. 이 기술에 관련된 어떤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을 정확히 조사를 하는 거죠. 링크 VC는 사실 저희의 이런 판단력을 굉장히 정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경험, 두 번째는 저희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발굴하는데 그런 최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글로벌 우수한 인재들이 점점 더 블록체인 산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요. ICO가 작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중국도 포함됩니다만 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었고요. ICO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에 ICO 프로젝트들의 버블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모든 프로젝트들은 작년과 같은 호랑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작년 같은 가열적인 그런 심리가 아니고 좀 평정심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CO 프로젝트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단은 링크 VC가 16년부터 투자 경험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프로젝트 판단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하고, 또한 이제 기술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순서로는 이제 체인 캐비닛의 홍상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ICO 프로젝트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나 뭐 증권형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형태를 넘어서 새롭게 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케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저도 공감을 하는 바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어떤 극복 방안으로 이제 좀 유틸리티 토큰
차원에서 어떤 자율적인 규제와 새로운 자본 유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용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시큐리티, 에퀴티, 에셋 토큰을 다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렇지 않은 걸 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시큐리티 토큰의 도래가 그런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체가 이제 좀 불분명한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토큰이 되면은 그 규제 당국에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유틸리티 토큰화한 프로젝트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시장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시큐리티 토큰만의 이런 장점, 토크나이제이션의 어떤 에셋의 토크나이제이션 함으로써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다음에 많은 규제 당국이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비율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예전부터 벤처 캐피탈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얼리 스테이지 벤처 캐피탈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래서 투자 기관 입장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유틸리티 토큰보다는 훨씬 더 과거부터 규제를 해왔던 프레임워크들이 많기 때문에 용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시큐리티 토큰으로 가게 되면은 단순 발행 시장뿐만이 아니라 실제 유통 시장, 세컨더리 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나 이런 규제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이슈가 되고 나면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순수하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몇몇 기관들과 이 규율 당국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 차원에서 유통시장이 되는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어떻게 나라별로 다른 주리스딕션에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스탠다라이제이션이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만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규제 차원에서는 5가지 정도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시큐리티 토큰 자체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페이먼트조의 규제, 파생 상품의 규제, 그 다음에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 규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규제들이 나라별로 좀 국가별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순수 크립토에서 시작했던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서비스 기관이 기존 금융업화하는 뭐 예를 든다면 뭐 호흡이 같은 크립토 익스체인지가 어떤 기존 증권 거래에 라이센스를 따는 것 같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기존의 금융사, 증권사들이 크립토 쪽으로 넘어와서 암호화폐에서의 어떤 그 익스체인지라든지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그런 만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저는 결국은 안정화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들어온다면 아까 그 케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자본들이 유입되고 훨씬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확대되고요. 안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패널의 대전제인 결국 ICO, 발행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과거 대비. 그거 해답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유일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시큐리티 토큰의 레귤레이션과 발전 방향으로 저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숫자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한 2,600억 달러 정도 시장이고요. 이게 작년 2017년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170억 달러 규모니까 15배 이상 커졌죠. 15배 이상 커져서 이제 많은 스페큘레이션도 있고 투기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뭐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 애플이 시총을 1조 달러를 넘었죠. 어떻게 보면 애플 하나의 회사의 시총이 한 4분의 1 조금 넘는 규모고요. 2000년대에 나스닥, 그러니까 닷컴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나스닥 총 시총 규모가 한 6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고요. 전 세계 상장사들의 시총을 전체 합치면 한 8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하면 한 3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규모고요. 단순 투자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좀 비슷한 투자 형태인 그 대체 투자, 얼터네티브 인베스트먼트 시장이 한 1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에도 한 40분의 1 정도 되는 되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이 많이 동반이 되고 규제가 많이 동반이 된다면 그러한 자금들, 뭐 기존 투자 자금, 중동의 오일머니, 아니면 전 세계 한 300여 군데 있는 패밀리 오피스에도 지금 한 4조 달러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 그러면서 실제 ICO 시장까지도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홍상진 대표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가도기를 겪고 있는 ICO 시장의 방향성이 증권형 토큰으로 조금 모아지면서 일단 좀 더 강력한 규제와 안정적인 그 시장 그런 규칙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신규 자금,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이제 성장을 이제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째 순서로는 FBG의 네익슨 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투자 기관이신데 중국 토큰 발행 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그런 계획과 비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 首先我用中文来回答哈，感谢那个火力的邀请，我来分享一下我对于市场的看法。 이 시장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이 ICO 융자를 봤을 때는 이 융자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서를 가지고 어떤 그런 꿈의 구상만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세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런 팀 멤버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개인적인 열정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팀 멤버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융자 모델은 사실 이런 변동성이 기존 금융시장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인데요.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ICO의 토큰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장의 리스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 대중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전문가적인 분야가 있고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정말 법적인 규제가 정말 많은 분야인데 하지만 블록체인 투자에서는 이런 법적인 규제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행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많은 프로젝트 팀에서도 사기 행각이 각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도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이로 인해서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의 어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우선 산업 자체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융자 모델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ICO 같은 것은 새로운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융자 모델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커들이 공격을 했을 때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할지, 이런 룰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규제 체제를 완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산업은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계속해서 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갖지만 작년에 최고점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도 저희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믿음,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이 시장의 육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의 이런 전문성을 필두로 이 산업을 위해서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내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시제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제로 투 원으로 이제 산생을 하는 과정에서 ICO 융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슨 대표님께서는 이 시장에 그런 룰을 만들고 이제 투자 기관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개별 토론의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이자 VC인 파운데이션 X의 황성재 대표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 저희 질문은 한국도 이런 이제 훌륭한 중국의 VC 못지않게 이제 좋은 기업을 이제 발굴하고 이제 ICO를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드에서 이제 직면한 어려움도 많으실 건데요. 좋은 프로젝트의 사례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파운데이션 X라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 황성재라고 하고요. 이제 좋은 행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 블록체인이라는 서비스, 프로젝트, 제품 이런 형태를 세 가지 정도의 레이어로 나눕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기술 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하죠. TPS,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느냐, 탱글 알고리즘을 만드느냐, 이런 다양한 기술적 레이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술적 레이어 위에 만들어지는 레이어가 거버넌스 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커뮤니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시간과 행위,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만들고 토큰 이코노미 위에서 새로운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 나가고 이걸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서 이 거버넌스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이 거버넌스 레이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레이어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월드의 세상, 실세계와 연계를 하는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블록체인 그 새로운 생태계의 리얼월드와의 어떤 접점, 인터랙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레이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 관점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 비즈니스 레이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기술자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임팩트 있는 확장이다 보니까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되고 실제 어떤 리얼월드에 활용되는 그런 서비스나 재화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티니커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기존 회사를 운영해보고 또 더 큰 회사에 엑시스를 시켜보고 IPO를 시켜봤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실제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과 좀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CDMA 기술이라든지 VoIP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기술, 뭐 디스플레이 기술, 수많은 UI 기술들이 이제 융합돼서 만들어졌듯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일상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요건들을 좀 많이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이제 좋은 예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를 설립하고 가장 먼저 이제 투자를 했던 에어블럭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B180이라고 해서 저희의 모 회사가 4년 전에 보육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그에 따른 어떤 권리를 사용자에게 배분해주고 그 사용자에게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판매에 대한 권리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런 혁신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인 경우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본인들의 사업을 이 생태계에 플러그인을 시켜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에퀴티 투자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검증된 유저 혹은 일정 부분 검증된 그런 창업자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와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이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준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저들과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ICO를 진행했다는 점이 또 각 그 리버스 ICO가 갖는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프로젝트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고, 뭐 기술적 레이어, 그리고 커뮤니티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 프로젝트를 이제 좀 살펴보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프로젝트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션으로는 이제 단체 그런 질문 세션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아무래도 여기 투자자 분들도 많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ICO 프로젝트가 좀 전망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뭐 그러면 제가 호리 대표님께 좀 이렇게 대답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ICO 프로젝트가 투자적 가치가 좋을지. 네. 好的，好，谢谢主持人。 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저희 자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에코시스템 구축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분야에서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요. 유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3년 그리고 5년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 사이클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확장성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예정인데요.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이런 컨셉들이 나온다면 저희가 투자자로서는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큐리티 토큰이라든지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혁신이라던가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의 대행 발행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새로운 혁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 대답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링크 VC 같은 경우는 홀리니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릭 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VIT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융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금융에 굉장히 어울리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부분인데요. 이쪽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레드 마켓이지만, 레드 오션이지만 그래도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봤을 때 꼭 어떤 요행 차원에서 본다기보다는 지역적인 수요에 따라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어떤 중앙화된 거래소나 월렛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홍콩에서는 또 싱가포르에서는 저희는 어떤 금융 서비스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요. 저희는 이런 기술 레이어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 같은 부분도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또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지역마다 어떤 중시하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장점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른 투자 전략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큐리티 토큰 분야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아까 전에 말했던 분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플랫폼 코인들, 플랫폼 기술이 가장 중점이 됐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퀀텀이라든지 네오, 한국의 아이콘, 이오스 이런 다양한 플랫폼 코인들이 가장 강세였던 해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플랫폼을 일종의 이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땅이라면 이 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버티컬 플랫폼이나 아니면 뎁 같은 것들은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어떤 건물을 이 좋은 땅에 짓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치를 좀 작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뎁들의 가치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호리젠탈 형태로 어떤 종류의 뎁이든 모두 다 아우르는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버티컬 형태의 그런 플랫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 플랫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특정 영역들, 예를 들면 인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슈어런스와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거버넌스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고, 또 다른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그에 또 상응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세미한 형태의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호리젠탈한 프로토콜들이 좀 버티컬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주신 많은 부분에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황성재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에서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기본 프로토콜 플랫폼 기반에서 당연히 아직도 다양한 버티컬적이고 호리엔탈적인 플랫폼도 있지만 서비스들, 그 다음에 세컨 레이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됐던 게 이제 리버스 ICO, 기존의 비즈니스를 이제 블록체인화하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서 되게 스트롱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올해까지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하지만 좀 더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단순 블록체인화에서 정말 좀 더 고민으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 비즈니스에서 어떤 부분은 디센트럴라이즈를 하고 어떤 부분을 센트럴라이즈를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아까 황성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부분을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적세적소에 정확히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그래도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는 금융 상품 관련, 금융 타생 상품이라든지, 아까 뭐 시큐리티 토큰이랑 살짝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런 시큐리티 쪽에 예를 들어서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토큰계 이제 이더리움 ERC20가 모든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유틸리티 토큰 플랫폼 스탠다라이제이션을 제공한 것처럼 그런 좀 시큐리티 토큰 관련해서, 그다음에 T0 같은 시큐리티 토큰 익스체인지, 그와 관련된 뭐 선물, 옵션 이런 부분들의 프로젝트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가 조금씩 완성됨에 따라 그런 프로젝트들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럼 거기서 어떤 게 이제 좋은 프로젝트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그 나름의 선정 과정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다 투자 기관에서 왔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 블록체인은 사실 저희가 다 같이 투자하고 다 같이 사용하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자료를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 한 20% 정도 프로젝트는 스캠이나 프로드고, 프로젝트는 50% 정도가 이제 펀드레이징 운영에서 실패하고, 나머지 프로젝트가 이제 그 진행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데이터를 보면 2016년에는 제가 살펴봤더니 펀드레이징을 실패한 프로젝트가 15%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17년은 한 30% 정도가 실패했는데 지금은 거의 실패하는 게 50%면은 되게 커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해보면은 실제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받고 시리즈 A까지 가는 비율이 사실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70% 이상의 그 스타트업들이 뭐 여러 이유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요. 또 킥스타터만 봐도 실제 그 프로젝트 성공 비율이 35% 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시장의 이런 그 비율 아니면 성공 형태가 좀 오히려 당연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더욱더 치열하게 선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프로젝트에 도움을 줘서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같이 성장할지를 좀 고민하는 게 개개 프로젝트보다는 저희 좀 뷰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FBG에서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투자 논리를 찾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있어서 이 산업의 에코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 빅피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해야 하고, 이런 생태 시스템에서 어떤 기술 포인트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투자의 어떤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 전체 산업의 에코시스템을 분석하고 이 산업의 어려운 점을 어떤 분석을 할 때 전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을지, 비즈니스
어떤 에코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투자의 어떤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결론을 짓자면 일단은 이런 ICO 모델이 벤처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 성향, 이거는 사실 전통 VC들이 담당해야 되는 분야지만 이 부분은 이제 ICO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이나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후오비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나와 계신 크립토 VC 여러분들이 많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말랑카오 TV는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여러 지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즐기는 3000 챌린지, 주요 미덤 및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서 빠른 리뷰를 전해드리는 코너, 그리고 그 외에 코인 리뷰, 이슈 정리, 그리고 차트 리뷰 등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말랑카오 TV가 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3터치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